연력학 법칙은 법칙이 두 개 있었죠. 원래 네 개 있어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이 있어요. 근데 뭐 0법칙이랑 3법칙은 안 배우고요. 3법칙은 뭐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 안 배우고요. 0법칙은 너무 쉬워서 안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 두 개를 배우는데요. 이 두 개가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죠? 이거 다 쓸모없어. 에너지 보존. 그죠? 그게 몇 법칙인데요? 1이요. 1법칙이 이름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얘가. 그죠? 그럼 연력학 2법칙은 이름이 뭡니까?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죠? 연력학 1법칙에는 식도 있었어. 식은 뭐였는지 기억나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그죠? Q가 뭡니까? 열량. 델타 U는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죠? W는 1이죠, 1.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열기관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열기관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열기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열기관을 제2형. 맞아요. 제1연구기관이라 부르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연구기관을 제1연구기관? 아닌데 제1연구기관이 아니라 일종연구기관이라 부르죠. 아 맞다. 뭐야? 일종연구기관, 이종연구기관. 뭐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일종연구기관은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열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이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뭐예요? 열 효율이 100%인 애들인 거죠. 열 효율이 100%인 애들. 되죠? 뭐 그런 애들이었어요. 일단 뭐 요 핵심은 얘입니다. 여기서도. 이때 내부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한댔어요? PV. 그죠? 그리고 요 1은요? P 델타 V. 그죠? PV는 다시 어디에 비례합니까? T에 비례하죠. 돼요? PV랑 P 델타 V는 많이 다른 값이에요. 아예 그냥 말이 다른 값이에요. 근데 이게 비례하는 관계를요. 너희들은 뭐 PV는 nRT 하는 이게 뭐였습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따와서 배우잖아요. 사실 근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요. 얘는 물리원에서 할 녀석은 아니고요. 난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습니까? 사실 이 식으로 너희들이 이걸 외워두고 있는 거는 난 글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부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내가 좀 개념적으로만 설명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기체가 온도가 높아. 그럼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넘치죠. 그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비례한다 뭐 그 정도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뭘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이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얘는요, 일단 정의 자체는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야. 돼요? 그래서 i가 1번부터 i가 무슨 n번까지 i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요, 그 기체 분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요, 기체 분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의 총합 더하기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까지 해야 됩니다.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를 다룹니까? 이상기체를 다뤄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다뤄요. 이 이상기체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휴, 손 베리기 싫었는데. 그죠? 이상기체를 다루는데, 요 이상기체는 그 특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무튼 그 중에 하나가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력인 거야. 그러니까 분자들이 지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인력과 천력, 그 전기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내가 중력 포텐셜 있고 탄성 포텐셜 있고 전기 포텐셜 있대잖아. 돼요? 근데 어차피 기체 분자 한 마리 한 마리는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애초에 중력 포텐셜은 생각을 안 해줘도 돼요. 되죠? 중력 포텐셜은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는 중력이 애초에 얼마나 되지도 않거든. 만류 인력이 얼마 없거든. 그래서 그건 애초에 거의 신경 안 써줘도 되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상호작용을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이상기체는. 그럼 이 이상기체가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전기력도 무시하고 중력도 거의 그냥 0이니까는 그냥 중력 0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리 뭐밖에 없냐면은 그 기체 분자 한 마리 한 마리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밖에 없는 거야. 돼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지면은 내부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 분자가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체 분자의 온도와 그 기체의 온도와 내부 에너지를 비례관계로 둔 거였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온도와 PV가 비례한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법칙이 있었고요. 샤를 법칙이 있었습니다. 보일 법칙이 뭐였어요? 압력과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가 비례하겠니? 반비례하겠니? 반비례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그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게 보일 법칙이었고요. 되죠? 그 다음에 샤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하더라?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게 샤르 법칙이었어요.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합쳐버리면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P 곱하기 V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요런 논리로 왔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더 나아간 식이요. 이게 비례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비례 상수도 두고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만든 식이 아까 보여줬던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PV는 nRT 뭐 얘였습니다.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보일-샤르 법칙부터 알아두고 얘는 좀 부가적인 녀석이지 사실 얘 가지고 물리원에서 뭘 할 건 없습니다. 돼요? 얘는 그래서 싹 무시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보일-샤르 법칙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그 온도는 PV에 비례한다. 아는 거였죠.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피스톤이 있다 쳤을 때 사실 내가 안 해도 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피스톤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열을 공급합니다.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압력이 있어서요. 얘를 밀어내버려요. 되죠? 얼만큼? 어떤 L만큼 밀어낸다고 칩시다. 되나요? 난 이 기체의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어떤 A라고 할게요. 이 피스톤의 단면적입니다. 그럼 우리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압력의 정의. P는 면적분의 힘이다. 라는 거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의 정의입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일단 여기서 이제 기체가 한 일이 궁금해. 그럼 기체가 한 일은 F 곱하기 S인데 내가 지금 그 S를 L로 뒀죠? 그죠? FL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F를 모르잖아. 모르는 거야? 아니죠? 요 관계가 있죠? 지금 내가 요 단면적을 A라고 줬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P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F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넘겨서 PA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L 그냥 델타 L이라고 둘까요? 뭐 길이 뭐 변이 쪽이니까는 그죠? 움직인 길이니까는 델타 L 뭐 이렇게 둘까요? 이게 뭡니까? A 델타 L이 그렇죠. 요 단면적 곱하기 거리잖아요. 단면적 곱하기 거리잖아. 그럼 얘가 기체의 부피 변화량이 되죠.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너희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P 델타 V라고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P가 일정하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P가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기체가 한 일의 정의는 이건 그냥 알아두고 치우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정확하게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기체가 한 일은 인테그랄 P dV입니다. 실제로는 인테그랄 P dV예요. 뭐 어떤 V0부터 V까지 뭐 있겠죠. 이게 실제로 기체가 한 일의 정의예요. 뭐 이 힘은 그러면은 이 압력은 어떤 부피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압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은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주로 여기서 자주 보던 그래프가 PV 그래프였죠. 그래서 PV 그래프가 여기서
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요 아래 면적을 기체가 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P는 이때 이 압력은 부피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P에다가 요게 dV죠. 델타 V죠. 가지고 요 면적을 구하면은 이게 기체가 한 1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적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것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치면 좀 오바스러우니까는 요까지만 하고 치우는 거지. 그럼 다시. 그럼 PV랑 P델타 V는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면 이게 사실 들어가는 게 P랑 V가 들어가기 때문에 느낌상 뭔가 되게 닮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여전히 PV랑 P델타 V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데 내가 요런 과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돼요? 요런 과정이 하나 있어요. 요런 과정이 있으면은 얘들아 여기서 압력보다 여기서 압력이 더 크죠? 내가 이거를 P1, P2 그냥 V라고 할게요. V0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즉 온도, 그건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P1V0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는요. P2V0예요. 됩니까? 그럼 값이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P2V0가 더 크죠? 됩니까? 그럼 이때보다 이때가 내부 에너지가 큰 거야. 근데 P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0이죠. P가 증가하면 뭐해? 델타 V가 빵이잖아. 됩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거 P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상관이 없어. 부피가 안 변하면요. 얘는 그냥 꽝인 거야. 됩니까?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은 P 곱하기 V랑 P 델타 V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면은 기체가 어떻게 한답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은 기체가 일을 하죠. 됩니까? 만약에 부피가 감소하면요.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일을 받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체가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따질 때는요. 물론 기체가 일을 얼만큼 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일을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볼 때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언제 일을 더 많이 했냐 정도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돼요? 근데 일단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따질 때는요. 부피가 변했다 안 변했다가 일단 제일 중점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를 따질 때는요. 부피가 늘었냐 줄었냐를 일단 봐야 돼요. 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그림은 가의 1은 그림 가의 1은요. 이게 그림 가고요. 밑에 그래프가 납니다. 자, 그림 가의 1은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 얘들아, 피스톤이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대.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압력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다는 거죠. 외부 압력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기압. 그죠? 지금 외부에서 주고 있는 압력은 대기압입니다. 그래서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기체 내부의 압력과 외부에서 눌러주는 그죠? 대기압이 있습니다. 그죠? 요 대기압 P0랑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기체 압력 P가 어때는 거야? 서로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열을 공급한대요. 열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정지했다잖아. 그럼 이때도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대기압이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P0. 여기를 이제 갔으니까 뭐 P-라고 하면은 얘도 어차피 같은 거죠. 그럼 P랑 P-랑 P랑 P0랑 같고 P-랑 P0 같으니까는 P랑 P-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되죠? 그래서 얘가 기체가 그 열 공급하기 전이랑 열 공급하는 후에 압력 변화가 없네.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그래프에서 찾으면은 요 과정일 겁니다. 압력은 안 변하고 부피만 늘어나는 과정인 거죠. 돼요?
그래서 요 C가 1번이고요. B가 2번이겠네요. 돼요? 요렇게 가겠네. 됩니까?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번에 모래를 얹은대요. 모래를 올렸대요. 모래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기압이 대기압은 일단 그대로 P0가 있는데 이 모래가 만들어낸 압력이 추가가 돼 버리잖아. 그래서 외부 압력이 모래 때문에 어떤 P 뭐1 뭐 이런 나 1, 2, 3 계속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얘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무거운 게 올라왔으니까 기체가 또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정지했죠. 여기서 정지했으면 또 내부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었던 P0에다가 요거 더한 만큼을 얘가 또 같이 받쳐줘야지 여기서 또 정지할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얘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압력 증가하고 부피 줄어들고요. 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죠. 여기가 3번입니다. 되죠? 그랬을 때 기억 1, 2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 증가했으니까 일했겠죠. 1, 2 과정에서 부피 증가하니까 일하죠. 우리 어차피 얘랑 다 매칭 시켜놨잖아. 그럼 요거 봐도 되죠. 일하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기체의 온도는 3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 이거는 잠깐 내가 두 개로 볼게요. 사실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봐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썼던 식으로 보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근데 열 공급받아서요. 부피 일정하게 하면서 압력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가 증가해 버렸고요. 돼요? 그럼 내부 에너지 올라갔죠? 돼요? 뭐 일도 물론 부피 증가했으니까 뭐 일도 했겠죠. 일단 내부 에너지 한번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온도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되죠? 그 다음 요 과정에서 Q는 또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일단 열 공급은 없고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모래가 올라와서 부피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얘 내부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에 P 곱하기 V에서 뭐 이건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지만은 V는 감소하지만은 압력은 팍 증가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부 에너지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한 번 더 올라가죠. 됩니까? 그러면 1에서 2 되는 과정에서 온도 한 번 올라갔고 2에서 3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한 번 더 올라갔으니까는 최종적으로 온도가 1보다 3이 높네 라는 결론을 여기서 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린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은 바로 PV 값이 비교가 되잖아. P 곱하기 V가 내부 에너지랑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P 곱하기 V보다 여기 P 곱하기 V가 크니까는 그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내부 에너지가 높은 거고 돼요? 그래서 이제 뭐도 할 수 있어요? 등온곡선을 그어볼 수도 있어요. 등온곡선 그어보면은 여기가 온도가 낮은 등온곡선이고 여기가 온도가 높은 등온곡선이잖아. 그죠? 등온곡선 그어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단일 곡선이니까 이거보다 좀 완만하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기관에 대해서요 뭐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어요. 일단 이건 앞에 문제 설명인데 잠깐 한번 하고 갈게요. 열기관 있습니다. 열기관은 뭐 하는 놈이에요? 고온부에서 Q 뭐 1을 흡수해서요. 그죠? 고온부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저온부로 어떤 열을 방출해 버리죠. 돼요? 그 사이에서 일을 빼와서 일을 하는 애죠. 됩니까? 얘는 반드시 고온부에서 열을 흡수해서요. 저온부로 열을 방출해줘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준 열 Q1을 전부 일로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였어요.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따지는 열 효율 있었잖아요. 열 효율 어떻게 구했었어요? 내가 준 열분에 내가 한 일.
다시 적으면은 내가 준 열분의 요 값이죠. 돼요? 요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카르노 기관이라면은, 카르노 기관이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그런 열 기관을 우리가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카르노 기관이라면요, 요 온도와 열량이 곧바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TH분의 TH-TL, 이거 하이고 로우예요. 돼요? 카르노 기관일 때는 요거를 써서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냐면은 열을 흡수해서 열을 방출하고 외부로 일하는 이 과정이 궁금한 거야. 사실 얘도 열기관이기 때문에요. PV 그래프로 얘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거든요. PV 그래프로. 그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연력학적 순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자동차 엔진 안에 보면 피스톤 실린더들 있잖아요. 그쵸? 뭐 그거 가지고 뭐 6기통이니 12기통이니 뭐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 그죠? 6기통이라는 게 그 안에 실린더가 6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실린더 안에서 그 피스톤이 있고요. 이 안에서 계속 얘가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피스톤이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얘가 부피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계속 연력학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온 거야.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이제 요런 순환 과정, 연력학적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력학적 순환 과정에서 얘가 얼만큼 열을 받고 얼만큼 열을 방출하고 얼만큼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죠? 이거 보는 게 좀 따지는 게 좀 길어요. 일단 볼게요. 요걸 이제 내가 A에서 B로 가는 거를 1번, B에서 C로 가는 거를 2번, C에서 D로 가는 거를 3번, D에서 A로 가는 거를 4번 이렇게 할게요. 요걸 이제 1, 2, 3, 4를 거치면 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되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과정. 일단 1번 과정 보니까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그죠?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서 델타 U는 증가하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가 P 곱하기 V, 즉 내부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P 곱하기 V에서 V 가만히 있는 상태로 P가 커지니까는 요 값이 커지고 내부 에너지 커진다. 즉 온도도 올라간다. 할 수 있고요. 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그럼 요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값이 지금 Q1인 거야. 되죠? 요 값이 지금 Q1인 거야. 2번. 2번은 이제 B에서 C 과정인데요. B에서 C 과정은 Q는 또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이때는 얘는 압력은 가만히 있는 상태로 부피가 증가해버리잖아요. 그럼 P 곱하기 V가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온도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증가하니까는 외부로 일도 하네요. 돼요? 이때 하는 일이 얼만큼? 얼만큼 일을 해요? 이 그래프로 따지면은 요 빨간색 면적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면적을 내가 그냥 임의로 W 뭐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W1만큼 일을 하고요. 또 내부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해요. 그죠? 열을 흡수하는데 이때 흡수한 열을 문제에서 뭐래요? Q2래요. Q2래요. 됩니까? 그 다음에 3번. 되죠? 3번. 여기가 이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이때 이렇게 되잖아. C에서 D 과정이니까는. 얘 일합니까?
부피 안 변하죠? 부피 안 변하니까 1, 빵. 그죠? 그런 다음에 P 곱하기 V에서요. V가 가만히 있는데 압력이 팍 떨어져 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열 방출. 요 두 과정에서 우리가 열을 흡수했고요. 여기서 일단 열 방출하네요. 그 다음 4번. Q는 델타 U 플러스 W. 되죠? 이때 1 얼만큼 합니까? 1을 헤어받아요. 봤죠? 부피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1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게 P 곱하기 V인데 P는 또 일정한 상태로 이번엔 부피가 줄어버리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내부 에너지도 줄고 얘도 줄었으니까는 열을 방출하죠. 요 두 과정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일단 그럼 요때 한 일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잖아. 얼만큼? 노랭이만큼. 노랭이만큼. 그래서 요때 요거를 내가 그냥 요 노랭이는 내가 W2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W2만큼 2를 받아요.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요.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따져볼까? 어떻게 따질까? 자, 뭐 이렇게 볼게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Q1을 흡수해서 여기서는 Q1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는데 이 내부 에너지를 얼마큼 증가시켰는지 볼게요. 내부 에너지가 이때가 P0 곱하기 V0였죠. 물론 내부 에너지는 P 곱하기 V에 비례하긴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내부 에너지는 해버리면 2분의 3 PV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는 안 쓸 거예요. 이건 물리학 원 과정은 아니라서 그냥 얘가 어느 정도 증가했고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PV에서 얘가 2PV가 됐죠. 되죠? 그럼 여기서 PV만큼 늘었잖아. 돼요? 그 값이 Q1인 거야. 즉 여기서 늘어난 값이 PV만큼 늘었고요. 그 값이 Q1인 거예요.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Q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Q2는 여기서 이렇게 와버리면 이거 4P0V0죠. 2P0에 2V0니까는 이렇게 오면서 이게 뭡니까? 2P0V0만큼 늘었잖아요. 돼요? 그럼 여기서는 Q2를 받아가지고 2P0V0만큼 하고 난 다음에 W1만큼 또 일을 한 거죠.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내가 방출한 열량을 그냥 임의로 Q3라고 해버릴 거야. Q3만큼 방출했다고 할게요. 이 Q3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기서 2P0V0 되죠. 얼만큼 줄어요? 이렇게 오면서 2P0V0만큼 주네요. 되죠? 그럼 Q3는 2P0V0인 거야.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번에는 여기서 방출한 열량을 Q4라고 할게요. 돼요? 이때 그럼 Q4는 여기서 또 2P0V0에서 P0V0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는 P0V0만큼 줄죠.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P0V0에다가 더하기 W2만큼 이제 방출한다고 할게요. 되죠? 그럼 얘가 한번 순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을요. 여기 싹 다 지울까요?
그래서 1회 순환하면서요. 이 과정을 알아둬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1 더하기 Q2만큼 흡수를 했죠. 그 다음에 Q3 아이 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방출을 하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 Q1, Q2만큼 흡수하고 Q3 그리고 Q4만큼 방출하더라. 몰라. 그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적을 거야. 얼만큼 흡수했어요? P0, V0 흡수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P0, V0 플러스 W1만큼 흡수하고요. 돼요? 그 다음 이 P0, V0만큼 방출하고요. 그리고 P0, V0 더하기 W2만큼 방출합니다. 되나요? 그럼 열을 Q1, Q2만큼 흡수해서 Q4, Q3, Q4만큼 방출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남는 값이 뭔 거야? 계산해볼까요? PV 날아가죠. 이 PV 날아가죠. 남는 게 뭡니까? W1 마이너스 W2죠. 됩니까? 그게 얼마만큼이에요? 요만큼이네요. 요 면적만큼. 이게 W1 마이너스 W2잖아요. 돼요? 나온 거야. 그럼 요게 알짜로 한 일이라는 거잖아. 그죠? 받은 일 빼기 한 일 빼기 받은 일. 그러면은 한 일이 더 많으니까는 총 한 일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흡수한 열 에너지. 흡수한 열량. 에서 방출한 열량. 남는 거 한 일. 되죠? 이게 우리가 봤던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열을 흡수하고요. 방출합니다. 그 사이 값이 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여기서 끌고 와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